네, 반갑습니다. 주식불량서의 종목 파헤치기 딥앤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식음료 업종, 특별히 이제 CJ제일제당 중심으로 해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최근 그 이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었고, 또 농업 관련주, 뭐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도 좀 한번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그 식음료 업종이 좋아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이제 뭐냐고 하면, 우리가 보통 영업이익을 구할 때 이제 P와 Q, C를 얘기를 하죠. 이제 price, 가격과 Q, quantity, 이 수량을 곱한 다음에 C, cost, 비용을 빼서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구하는데요. 이 식음료 업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P와 Q와 C 중에서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가장 좋을까 보면, 일단 Q는 이제 물량 자체는 이 식음료 업종은 이제 늘렸다 줄였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인구는 한정돼 있고, 또 그리고 보통 이제 밥을 하루에 뭐 3개 먹는데 갑자기 6개, 7개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Q로 이 식음료 업종이 좋아지기 좀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P를 올리는 것, 이 단가를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C, 코스트 비용을 당연히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식음료 업종은 단가 인상 올리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식음료 업종은 또 필수 소비자 해당됩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필수 소비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의 압박이 심합니다. 갑자기 이제 가격 인상 올리겠다고 하면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너 갑자기 왜 가격을 올려? 세무조사 나간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필수 소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업종은 이 가격을 올리기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할 때 이 식음료 업종은 좋습니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원달러 하락하게 되면. 그래서 원화 가치 상승할 때는 원재료를 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식음료 업종에게는 좋아지는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 P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뭔가? 반면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규제를 하고 또 올리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이 P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전제 조건은 원재료, 이 곡물 가격 상승입니다. 밀이라든지 옥수수, 대두, 설탕, 원당 이쪽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 정말 지금 이거 원재료가 너무 올라서 회사 망하게 생겼다, 우리 안 올리면 안 돼 라고 이제 계속 우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럼 조금만 올려 뭐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자유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 허락을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P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원재료 가격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뭐 올라가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곡물 가격이 계속 치솟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조금 이제 하락하게 되죠. 이 주기별로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P를 내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음료 업종은 올릴 때는 확 올리고 내릴 때는 찔끔 내리는 거. 이거 이제 많이 비판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요걸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사는 업종이 식음료 업종입니다. 자, 이 비슷한 이제 예시가 2015년 이제 16년도에 있었어요. 15년 16년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2015년 12월 달에도 슈퍼 엘니뇨가 심수를 부려서 호주에 있는 밀이라든지 세계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썩였다. 브라질 설탕도 베트남 커피도 급등했고 말레이시아 파미도 급등했다. 내년에도 라니냐도 온단다. 이제 16년도도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뭐 가뭄도 발생하고 홍수도 이제 커지고, 그러니까 이 기상 악화가 이 장본에 굉장히 큰 영향만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탕값도 67%뭐 폭등하고 대두 가격도 올라가고 밀값도 올라가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라니냐가 닥치게 되면 뭐 대두, 옥수수, 밀 등 곡물 가격이 5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볼게요. 자, 2015년 16년 중에서 이제 식음료가 주가 어땠는가? 대상 보십시오. 대상 2015년도 16년도까지 49,550원까지 가장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주가가 좋았구나 보실 수 있고, 동원 FNB 2015년 16년도에 60만원까지 갔습니다. 60만원 갔다가 지금 이제 22만 5천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주가가 좋았네요. 샘표식품은 2016년도 8월달 상장했어요.
상장하자마자 72,300까지 찍었고, 예, 지금 이제 여기 이제 56,000원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풀무원도 2015년도 16년도에 27,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9,000원대에 머물고 있긴 하거든요. 자, 오뚜기는요, 이때가 무려 146만까지 갔었어요. 2015년 16년도까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545,000원이죠. 예, 그래서 2015년 16년도에는 정말 이 식음료 업종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구나. 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판매 판가를 인상했고, 그리고 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이 판매 단가와 원재료 하락가의 스프레드 그 마진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CJ 제일제당도 있죠. CJ 제일제당도 2015년도에 이후에 이제 46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CJ 제일제당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44만원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2015년도 16년 전성기를 최근에 누리고 있는 종목이 CJ 제일제당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CJ 제일제당을 볼 건데요. CJ 제일제당의 이제 연역을 보시면 2007년도에 CJ 홀딩스 지주사에서 CJ 제일제당이 이제 분할해서 기업 분할을 하게 돼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하선정 멸치액젓 예전에 광고 있었죠. 그 회사를 인수합병했고 11년도에 대한통운을 인수하게 됩니다. 즉 대한통운은 CJ 지주사가 인수한 게 아니라 CJ 제일제당이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통운은 CJ 지주사의 손자회사, CJ 제일제당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통운에 이제 대한 기업 내용이라든지 실적이 이 CJ 제일제당에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자회사가 대한통운이다. 대한통운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CJ 제일제당이. 그리고 뭐 제약사업 부분에 CJ 헬스케어를 분할했다가 4년 뒤에 매각했어요. 한국콜마에 1조 5천억 정도 매각을 했고요. 이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자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를 겪었죠. CJ 제일제당도. 그리고 이제 CJ 브리딩이라고 해서 뭐 작물 재배하는 회사도 신설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미의 관수가 된 게 이 슈완스예요. 미국의 슈완스, 그 미국의 이제 냉동 유통업종에서 가장 큰 회사인 슈완스가 이제 그 재무 구조로 이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매몰로 나왔는데 이거를 19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일부러 1조 5천억, 1조 9천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승자의 저주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이제 CJ 헬스케어도 팔고 투썸 플레이스도 팔고 이 매각 자금으로 인해서 이제 이 슈완스를 인수하게 되는데 요게 지금 이제 흑자를 내면서 아주 이제 CJ 제일제당에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인수할 때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요게 효자 노릇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규모 보시면 자산 규모만 10조 원이 있어요. 10조 원이나 있기 때문에 뭐 회사는 망할 영역 사실은 별로 없고요. 뭐 토지만 해도 뭐 2천억 원 넘게 있고요. 건설 중인 자산도 1,500원 넘게 있고 여기 그 감가상각이 보시면 기계장치, 차량 운반과 공구화 비품 이게 있잖아요. 감가상각률이 높죠. 요건데 CJ 대한통운 쪽에 이제 보통 이제 기계장치는 뭐 CJ 제일제당도 갖고 있겠습니다만 뭐 이제 감가상각률 높은 업종들은 어쩔 수 없죠. 뭐 기계라든지 또 대한통운 것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산은 충분히 10조 가까이 있다. 그 사업 분야를 크게 보시면 이제 식품 사업부하고 바이오 사업부로 나누어져요. CJ 제일제당에 쌍두마차가 볼 수 있고요. 그 대한통운의 물리사업부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도 대한통운을 또 상당히 세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사업부에는 크게 이제 가공식품사업부와 소재식품사업부가 나누어지는데 이 가공식품사업부가 이제 HMR, 홈 레토르트 식품이죠. 우리가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 이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햇반, 쌀 가공, 햇반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이제 육가공식품 뭐 이런 거 이제 스팸, CJ 하면 이제 스팸이죠. 스팸 있고 그리고 이제 비비고, 이 비비고가 지금 이제 이 슈완스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냉동식품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슈완스의 도약이 이제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재식품 사업부에는 설탕, 밀가루, 대두유, 식용유죠. 이것들이 이제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요것들 단가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번 올려놓으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국제 곡물가와 환율에 의해서 정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바이오 사업부도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제일제당이 지금 이제 뭐 헥산, MSG 첨가제, 뭐 조미료에 들어간 첨가제도 좀 만들고 있긴 하지만 이 라이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라이신이 사료 첨가제가 들어가는데 그 라이신이 보통은 예전에 그 동물 사료를 만들 때 어분이라 그래서 피쉬밀, 어분이라고 해서 생선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생선 같은 것들을 이제 갈아서 놓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아미노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아미노산의 가장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게 그 사료는 옥수수나 밀, 뭐 보리 이걸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라이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 라이신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료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된다, 라이신이. 그리고 요 이제 라이신을 이제 넣게 될 경우에는 그 아모니아나 그 이제 가축물의 이제 그 분뇨에서 질소의 증가를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ESG 관련해서도 요즘에 이제 그 분뇨 처리 기술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그로 인한 그 아모니아 가스로 인해서 대기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영향도 상당히 많이 미치거든요. 가축에서 나오는 그 분뇨 자체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라이신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미국, 말레이시아 이쪽에 다 지금 생산기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사업부에서. 그러니까 사료 쪽도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하면 이 라이신 세계 1위고요. 사료 쪽에서도 세계 선두권이기 때문에 이 세계제일제당은 우리가 아는 식품 사업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 사업부분, 특히 이 사료 사업부분도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구나. 그리고 셀렉타도 좀 인수를 해서 자율性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사업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화이트 바이오라고 많이 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이 화이트 바이오 사업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니까 그 자연 상태에서 녹는 이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이죠. 특히 이 시제 제재장에서 만드는 이 플라스틱은 PHA라고 해서 해초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한 처리를 안 해도 자연 속에서 녹게 만드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뭐 다니머 사이언티픽이라든지 카네카라든지 이세 제재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일제당은요. 그리고 이제 뭐 생물자원사업부에서 이제 사료 만드는 거 갖고 있고, 7개국을 거점으로 사료, 축산 이쪽을 하고 있다. 이쪽 사업부도 굉장히 지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류 사업 부분, 뭐 CN 사업의 컨트랙트 로지스트에서 이거는 3자 물류라든지 계약 맺어서 운반하는 운송 사업부라든지 택배 사업 부분은 이제 이거 CJ 대한통을 자율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는 거고요. 특이한 부분은 이제 건설 사업도 조금 있어요. 매출 비중이 뭐 2% 미만이긴 하지만 골프 산업도 가지고 이제 그 사업 보고서 표기를 해놨는데 매출 비중은 거의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 매출 비중을 보시면 식품과 물류가 이제 그 상도 마찰을 이루고 있죠. 식품사업부와 물류, 뭐 실제 대한통운 쪽이니까 어차피 이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가 매출 비중 작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바이오 사업부의 이 영업이익률이 10%가 됩니다. 요게 제일 커요. 영업이익률은 바이오 사업부가. 그래서 실제 제일당은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시장 점유율 보시면 설탕이 80%를 차지합니다. 국내에서. 국내 MS 비중이 이제 설탕은 시제 제당 가장 비중이 높구나. 밀가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육가공, 스팸이겠죠. 스팸 같은 거, 뭐 햇반, 그리고 냉동만두, 비비고 이쪽이 이제 거의 MS를 뭐 국내 명시상반 국내 1위의 식품 사업 회사일 겁니다. 그리고 택배 쪽도 뭐 CJ 당연히 대한통운하고 롯데택배, 한진택배가 이제 세계 회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 이제 그 연구 개발 활동 보시면 미생물 기반의 아미노산 개발, 아까 말한 라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린 바이오 영역에 해당돼요. 그린 바이오 영역에 해당되고, 화이트 바이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자연 속에 녹을 수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쪽을 말하고, 그리고 레드 바이오라고 해서 그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작년에 상당한 그 고바이오 랩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천랩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쪽이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을 이제 연구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에 서식하면서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그 미생물들을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고, 이게 신약 개발이나 뭐
식품, 화장품 이쪽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레드바이오로 하는 이 마이크로 바이옴 시장에 CJ 제일제당이 그 어딘가 고바이오랩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고바이오랩에 40억 정도 이제 그 지분 투자를 했었고요. 천랩도 이게 이제 기술을 분석하는 기술 갖고 있는데 천랩에도 업무 협약을 지금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은 고바이오랩하고 천랩에도 이제 이미 그 협약을 맺어서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이쪽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죠. 볼 수 있죠. 레드바이오,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를 다 하고 있는 회사가 CJ 제일제당이다. 자, 종속회사가요, 제가 정말 이 사업보고서 본 회사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57개 회사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A4 용지 요거 PPT로 지금 한 5살 6살 넘어가길래 제가 좀 이제 겹쳐놓고 줄여놨는데, 어쨌든 가장 큰 자회사는 CJ 제한통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지라는 이제 인쇄업 하는 회사가 있어요. 뭐 포장지 쪽 만드는지 이쪽도 있고요. 그리고 3회 상자 CJ 시푸드도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CJ 시푸드는 상당 회사입니다. 옛날 그 3호 어묵 있죠. 3호 어묵을 이제 CJ 시푸드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상당 회사고요. 한국복합물리도 CJ 대한통운의 자회사입니다. 예,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양돈업도 하고 있어요.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CJ 돈팜 그래서 양돈업도 하고 있고, CJ 브리딩 작물 재배업,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아마 CJ 쪽이 뛰어들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이제 브리딩 작물 재배업 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도 어쨌든 뭐 CJ 쪽도 한번 그 지금 비상장 회사들 좀 지분 투자를 한번 해서 뛰어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보시면 보세요. 사료, 물류 이쪽은 다 무역, 뭐 이쪽은 다 CJ 대한통운에 보시면 되겠고, 사료 쪽 보세요. CJ 생물자원, 그리고 뭐 육가공 제조업, 라이신, 요거 인도네시아 있죠. 요거 라이신, 예, 라이신 세계 1위가 CJ 제일제당입니다. 라이신, 그리고 요 사료,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이 슈완스를 뺀 수가 없죠. 슈완스 요 회사의 지분을 70% 인수해서 지금 이제 잘 굴러가고 있고 영업이익 잘 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미국에도 CJ 푸드 아메리카라고 해서 슈완스를 더불어서 이 회사들 자회사 갖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재료겠죠. 원재료. 자, 원재료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식품 사업 부분에서는 설탕, 밀가루, 식용유 요 세 개 품목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서 요게 매출 비중이 37%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물류 사업 부분은 뭐 이제 당연히 CJ 대한통운 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사업 부분도 핵산, 아미노산 요게 20% 정도 매출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회사는 포트폴리오가 세 개 크게 나눠져 있는데, 대한통운을 빼더라도 식품사업부와 바이오사업부가 잘 나오고 있고, 이 이제 정백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케인 슈거, 로우 슈거라는 원당을 이제 정백당 약간 쉽게 말하면 백설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백설탕 가기 전에 전 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이 정백당 단가도 지금 보세요. 재작년, 작년, 올해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탕 가격도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톤당 이제 가격 올라갔죠. 밀가루는 그나마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밀가루 가격 떨어진다고 해서 밀가루 가격이 내리진 않았죠. 우리 라면 값이나 빵 값이 내리던가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스프레드 마진이 나오는 거죠. 대두가 많이 올랐어요. 대두 보시면 보세요. 1420 이제 천원 단위니까 1000원, 만원, 10만, 100만원, 톤당 142만 3천원까지 이제 대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료는 그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사료 원료화되는 뭐 이제 옥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조금 꺾이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비싼 모습입니다. 비쌉니다. 그리고 물류 사업 부분은 뭐 이제 경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건설 사업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볼 게 뭐가 있냐면, 레미콘 단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작년 좀 올랐고 올해 1분기까지 정도인데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시멘트 재고가 지금 부족하죠. 시멘트 부족하서 계속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진 기업은 삼표 쪽에서 이제 레미콘 이쪽을 이제 사들이고 있는데, 이 시멘트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레미콘 단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레미콘 가격도 올라가게 될 거고, 철근 가격 보세요. 철근 가격. 네. 60만원, 톤당 60만원에서 80만 3천원까지 거의 3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뭐 현대제철, 무슨 제강 붙은 것들 있죠. 뭐 동국제강 이런 회사들이, 철근 회사들이 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예, 철근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철근 가격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도 많이 올라갔구나, 좀 주가 흐름이 괜찮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원재료 가격을 한번 볼게요. 원재료 가격이 이제 이게 밀입니다. 밀인데 잠깐만요. 자 2014년도에 이제 정점을 찍고 나서 밀 가격은 쭉 하락했어요. 이제 16년도까지 계속 하락의 모습을 보였다가 작년 2019년부터 살짝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다시 올라왔죠. 살짝 꺾였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밀 가격. 그리고 자 소이빈 대두입니다. 대두 가격을 보시면 2012년도에 고점을 찍고 나서 14년도에도 한번 좀 튀었고요. 쭉 빠졌다가 2015년도 16년도에 좀 올라왔죠. 올라왔고 2021년 대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대두 가격이 계속 뛰게 되면 앞으로 식용 가격까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대두가 올라가게 되면 식용유뿐만 아니고 빵값도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물가 인상 요인이 되는 거죠. 보시면 요 15년도 10년도에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식음료 음료 업종의 주가도 엄청 많이 뛰었었다. 자 케인 슈거, 로우 슈거 이제 원당 가격도 보시면 2015년도부터 10년까지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갔고 17년도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것도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고, 최근에도 이 설탕 가격이 원당 가격이 빠지지가 않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를 이제 재료로 해서 캔슈거, 로우슈거 이것들 다 이제 만들 텐데 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곡물 가격이 추이가 굉장히 높다. 옥수수는 이제 위에서부터 쭉 빠졌죠. 15년도 쭉 빠졌다가 최근에 급등 나왔어요. 보세요. 이제 19년도부터 해서 20년 작년부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판가를 올려가게 되겠죠. 그 사료 같은 거 가격을 올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 보고서 보실 텐데, 아니 저기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실 텐데, 이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사료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걸 올려서 이번에 좀 1분기에 실적이 반영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원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뭐 2009년에 16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거의 1100원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예, 많이 올라봤자 1200원대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원달러 워낙 강세일 때 원재료 좀 많이 사놓으면 저까지 살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음료업종은 원재료 가격과 이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식음료 업종이 정화된 전제 조건은 뭐다? 예, 단가 인상하는 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됩니다. 단가 인상하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해서 원재료를 좀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것,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단가를 올리려고 하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요게 이유가 돼야지만 납득이 된다. 가격 인상에 납득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재무를 한번 볼게요. 재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업데이트 돼서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유동자산도 뭐 큰 변화가 없고요. 매출채권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재고자산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매각 예상자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총계에도 큰 변화가 없어요. 부채 총계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뭐 부채도 크게 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재무 상태는 뭐 아주 안정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왔는데,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절반 정도 빠졌죠. 전년도가 워낙 좋았어요.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EPS가 13,652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고, 작년에 분기만큼은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나쁘지 않다. 1분기 실적만큼은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PBR을 구할 텐데요. 아직도 현금은 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재무 상태는 좋은 편이고요. 자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CJ제일제당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단 61만원으로 이제 이베스트 심지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대한통운 매출 빼더라도 이제 고물가가 굉장히 비쌌다. 고물가가 굉장히 비싸서 이 고물가가 비싸면 바로 판매 단가를 반영을 못합니다. 적어도 다음 분기나 몇 달 뒤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사업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 좋았다. 고물가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이오 사업부의 라이신 요쪽도 굉장히 좀 좋았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오 사업부에 이 아미노산 수요, 라이신이나 아미노산 수요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사료 쪽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좀 잘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동남아 축산의 판가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요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판가를 적극 인상시켰다. 요게 이제 큰 영업이익을 잘 나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돈가라든지 이쪽의 사료를 원재료가 이제 공가가 올라가게 되니까 단가를 계속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식음료 업종 중에서 탑픽을 유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슈완스, 미국의 슈완스 중심으로 정말 이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이쪽이 이제 마진이 좀 회복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만두, 요게 이제 비비고 만두가 이 슈완스 미국 최대 이제 냉동 업체니까요. 이쪽 타고 이제 비비고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돼지 열병 때문에 중국에서 돼지를 굉장히 많이 도살한 거 아시죠? 막 엄청난 양을 그 돼지를 도살해서 돼지고기 가격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중국 돼지고기 다 이제 그 도살하면서 그 물량이 딸려서 돼지고기 가격 자체가 많이 뛴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 이제 그 어린 돼지들이 많이 키우고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료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국의 사육 두수가 이제 중요합니다. 요 식음료 업종, 특히 사료 쪽에서는 중국의 돼지 사육 두수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육개를 굉장히 많이 키우죠. 인도네시아는 닭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고 많이 먹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사료 수급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PER 뭐 10.1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렴한 구간이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금투 애널리스트도 목표가 62만원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도 보세요. 이제 일부 원부자재 투입가 상승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공 매출도 잘 나왔고, 슈안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회사의 매출 비중도 뭐 플랫 했지만 그래도 이쪽 영업이익도 괜찮게 잘 나왔다. 영업 마진율이 4% 개선되었다. 그리고 아미노산 시황 호조 및 셀렉타 실적 호조가 셀렉타도 인수한 거죠. CJ 제일제당에서. 그리고 생물자원 사료 쪽도 베트남도 고동가가 이제 그 돼지 키우는 동가가 이어지면서 그 단가가 높았나 보죠. 이쪽에 이제 깜짝 실적을 마진율이 15%가 나왔네요. 예,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2분기가 좀 베이스 부담이 좀 크다. 이제 신문지 애널리스트 말은. 그래서 왜냐면 원재료 가격이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쌀 때 사놨던 재고를 많이 활용하겠죠. 그래서 이 그 식음료 업종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가 2분기, 3분기, 4분기도 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응을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비싸게 사서 마진율이 굉장히 깎아먹고 손해보고 팔고 이런 일이 아니라 이미 이제 재고를 미리 사들여놔서 미리 싸게 값 사놓은 그 재고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이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판매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경영을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생물 자원 쪽도 2분기까지는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증가할 것이다. PER 여기는 10배 정도 봤네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을 이제 한번 좀 직접 밸류에이션을 해봐야죠. 그래서 해봤는데 CJ 제일제당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입니다. 전부 다 1분기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1분기 기준 하게 되면 이 코스피 200 업종입니다. 그리고 동원 F&B도 코스피 200 업종이고요. 대상, 오뚜기, 식음료 업종 중에 이 코스피 200 지수 회사들이 4개나 있어요. 큰 회사들만 꼽았는데도 이렇게 4개나 있고요. EPS 기준으로 보면 1분기 이제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총 주식수를 나눈 건데요. 유통 주식수로 나눴을 때 13,653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EPS, 이 단기 순이익을 앞으로 1년 동안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4분기 가격을 곱해서요. EPS 나눴더니 이제 주식 총수로 나눴더니 EPS가 무려 54,611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플랫하게 1분기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이제 계산한 겁니다. 뭐 이제 중간에 3분기, 4분기 시세 빠진 것까지 계산하진 그랬으면 더 빠지겠죠 이게. 하지만 어쨌든 1분기 단기 순이익 기준 했을 경우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EPS 기준으로는 뭐 지금 시제 제재는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오뚜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원 F&B가 낼 것이고요. 시총은 이제 정가 기준으로 지난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7조 정도가 됩니다. 뭐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7조 정도 되고요. PER은 그러면은 이 이제 EPS를 1년치 앞으로 땡겨서 적용했을 경우에는 8.1밖에 안 된다. 지금 단계 순위가 좀 유지한다고 하면은 아직 10배 미만이다. 지금 아까 그 에너지 10배를 봤잖아요. 10배 반 거는 이제 EPS를 추후치 좀 깎아서 그런 거고, 1분기 실적을 전부 다 이제 앞으로 1년 계산했을 경우는 PER이 8.1밖에 안 나옵니다. PBR은 1.1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갖고 있고, 자, 이 CJ 제일제당의 브랜드는 CJ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해찬들, 뭐 고추장, 된장 이쪽은 CJ 겁니다. 그리고 소대사업, 아까 말씀 소대사업도 하고 있고, 바이오 플라스틱도 하고 있고, 이쪽도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슈완스가 실적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될 것이고, 자회사로 좀 대한통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통운 그 택배비도 좀 인상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른 마진이 조금씩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개선도 한번 이제 CJ제일제당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고요.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EPS가 1분기 이제 기준으로 7,76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1분기 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1년치를 계속 당겨보면은 3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EPS. 주식수가 굉장히 작아요. 385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은 지금 이제 8,600억 정도, 8,680억 정도 되고 시총이. 그리고 PER은 7배. PER은 7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PBR도 1.3배. 그래서 뭐 식음료 업종도 당연히 PBR 다 뭐 저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동원 F&B 브랜드가 양반김, 그렇죠? 죽도 만들고 있고, 그 덴마크 이제 그 DM이라고 하죠. 덴마크 뭐 드링킹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거, 덴마크 우유 이런 거, 소화나무, 그리고 동원 샘물, 요거 다 이제 동원 F&B 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원 F&B가 지금 급식 사업에 진출하려고 해요. 그 이제 그 동원 키즈라 그래서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이나 그리고 이제 요양원 쪽으로 해서 이제 급식 사업 진출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바로 진행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자회사 당연히 미국, 중국,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뭐 이제 해외 사업가 크지는 않아요, 동원 F&B.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현금은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좀 눈에 띄고 가시적인 이런 뭐 CJ 제일제당처럼 슈완스라든지 뭐 화이트 바이오라든지 뭐 레드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것들은 좀 없습니다, 동원 F&B.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약점이다 보시면 되겠고, 풀무원도 이제 1분기 기준인데요. EPS 이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EPS가 266원 정도 나옵니다. 요 단기 순이익으로 1년 땡겼을 때는 1,063원 정도 나오고, 그 이제 시총은 지금 8천억 정도 나옵니다. 8천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PER 계산했을 때는 19배가 나와요. 그래서 좀 비싸죠. 이 쪽에서는 이 식음료 쪽에서는 PER 높은 편이다. PBR도 1.8로 좀 높은 편이다. 이제 풀무원은 두부 국내 1위죠. 두부만큼은 풀무원이 국내 1위고, 이 푸드머스라고 그래서 식자재 자회사 갖고 있어요. 푸드머스 여러분 그 탑차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자재 유통하는 푸드머스 갖고 있고, 이 풀무원이 실적이 좀 좋아지려고 하면 급식이 이제 많이 좀 좋아져야겠죠. 급식이 빨리 재개가 돼야겠죠. 급식 사업부가 좀 재개가 되면 풀무원 실적도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고, 풀무원도 중국, 미국, 베트남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뭐 크게 뭐 이제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건 아닙니다. 신사업 모멘텀도 이쪽도 풀무원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뭐 좋은 기업력 성도 많이 받긴 하지만 아무래도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동원 F&B나 풀무원도 그렇게 좀 많이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상을 보시면 EPS 기준으로 1142원이 나왔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12개월 땡겨보면 4,570원 정도 나오고, 시총이 이제 1조 합니다. 대상이 생각보다 이제 주가는 27,900원짜리인데 시총 1조 정도 됩니다.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앞으로 1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6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 대상이 가장 쌉니다. 지금. 그쵸? 8.1이고 7이고 6이고 그리고 샘플스품도 6이고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대상과 샘플스품이 제일 싸다. PBR도 제일 싸요. 이제 현금 이만큼 갖고 있다는 거죠. 대상은 현금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그 PBR 1도 안 되는 아주 이제 좀 저평가 상태이긴 하다. 대상이 갖고 있는 브랜드가 미원, 그렇죠? 미원, 청정원, 종갓집,
김치 다 대상 겁니다. 대상 거고, 대상에도 베스트코라고 식자재 전문 자회사가 있어요. 이 베스트코도 굉장히 큽니다. 이건 이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서 가는 물류가 일반 뭐 가게 있는 것보다는 이제 체인점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분,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감자 전분이 있죠. 이 전분당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대상이 가장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큰 이제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요. 이 대상도 라이센스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CJ 제일제당만큼 크진 않지만 어쨌든 라이센스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사료 첨가제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미국도 진출해 있습니다.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 사업부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대상도. 샘표 식품은 EPS가 2199원. 그리고 이 주식수가 작죠, 보시면. 주식수 작기 때문에 EPS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식수가 작으니까요.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도 그렇고. 주식수가 작으면 당연히 뭐 EPS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개월 기준에 봤을 경우에는 EPS가 8,795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고, 시총은 2,5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식료 중에서 시총은 가장 싼 게 이 샘표 식품입니다. PER도 6배. PER도 기준을 봤을 때도 가장 뭐 이제 낮죠. 이제 대상하고 샘표 식품이 PER이 저렴하다. PBR도 1.3배. PBR은 뭐 이제 워낙 싼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이제 샘표 식품 보시면 샘표 간장이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뭐 70년 역사가 됐다고 하는데, 된장, 연두 이제 그 TV 광고에 했었잖아요. 연두가 샘표 식품 거고요. 폰타나, 그 다니엘 헤니가 광고하죠. 폰타나 이거 사업을 들어와서 하고 있고, 진로 육포, 요것도 지금 이제 그 육포 시장이 연간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정도 육포도 지금 국내 1위 진로 하고 있고, 미국 진출도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과실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샘표 식품도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약점입니다. 오뚜기는 보시면 EPS가 11,463원. 그리고 주수가 작으니까요. 그리고 12개월 기준 봤을 때는 45,854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봤을 때 CJ 제일제당 다음으로 EPS 12개월 1년 뒤에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오뚜기라고, 두 번째 높은 게 오뚜기가 되겠고요. 시총도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시총도 되고, PER이 이제 12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오뚜기가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고, 그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해서 좀 안 좋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높은 편에 속한다. PBR은 1.2배 정도 나온다. 아주 현금을 갖고 있고요. 분말 카레나 3분 요리, 참기름, 요 세 개는 국내 1위입니다. 50% 이상을 점유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뚜기 라면도 만들죠. 그리고 오뚜기 이제 오뚜기 밥, 햇반 종류죠. 햇반 같은 오뚜기 밥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뚜기도 미국, 중국, 베트남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나라 식음료 업체들도 이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게 베트남 쪽이에요. 베트남이 앞으로 굉장히 성장률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베트남 다 진출해 있어요. 중국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베트남도 굉장히 좀 많이 진출해 있고, 우리나라 그 5G 업종의 생산 기지도 베트남이 많이 가 있고요.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도 베트남이 있고, LG전자 TV도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대요. 그리고 그나마 동남아 쪽에서는 그나마 좀 근면하고 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뭐 베트남 쪽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웬만하면 베트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준을 봤을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은 CJ 제일제당이 이제 국내 1위니까요. 그리고 뭐 라이신 같은 거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이제 슈완스도 가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1위.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경기가 이제 막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판매 단가를 올리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판매 단가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 감안하면 저는 이제 CJ 제일제당 특히 우선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주보다 우선주가 50% 이상 할인됐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시총이 가장 작은 거는 샘표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음료 쪽이 좀 갑자기 식음료 업종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가장 빨리 튀는 게 샘표식품일 수 있어요. 그 제가 유진기업 분석하면서도 뭐 한일시멘트, 뭐 삼표시멘트, 성신양에 다 분석해 드렸는데, 최근 지난주에 가장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게 성신양이었어요. 18%까지 막 튀었어요. 왜냐면 시총이 제일 작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 대비해서는 유진 기업의 가장 저평가인데 시총 작은 회사가 먼저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총 가장 작은 회사는 신제품이고 PER, PBR 기준으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한 게 대상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J 제일장 본주를 볼게요. 본주가 지금 이제 44만원까지 빠졌거든요. 최근에 47만 9,500원 역사상 신고까지 한번 찍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버텨줄 것이냐, 아니면 여기 42만 7천원, 21% 품까지 빠져줄 것이냐, 라는 건데, 전 42만원대가 온다고 하면 본주 사실 분들은 요 정도 42만원 가격대 오면은, 무조건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당장은 어렵겠지만, 판매 단가 인상하는 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된다고 했죠. 식음료 업종은 어쨌든 판매 단가 인상이 가장 큰 모멘텀이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좀 이제 고물 가격이 안정화 되게 되면 좀 저렴하게 원재료들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시면 7,000원 정도 되면 무조건 샀으면 좋겠고, 대신에 저는 이제 번주 대비해서 50% 이상 할인되는 우선주를 저는 권역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 50% 이상 할인됐죠. 우선주는 20만 5천 원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시도를 하면서 그 스윙 종목 추천해 드렸을 때 여기서 말씀드려서 이미 20% 가까이 수익 보고 이제 나오신 분들 계셨을 텐데, 이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고, 지금도 이제 이 21선 부근 터치하고 이제 아래꼬리에 말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일장 우를 저는 이제 요 정도 가격에서는 한번 사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막 20에서 깬다고 하면 일단은 좀 손절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 버텨준다 라고 하면 본주보다는 더 우선주를 추천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네, 우리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식음료 업종을 봤는데, 식음료 업종의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뭐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분 판단하시고, 어쨌든 PER 기준이나 PBR 기준에 봤을 때도 식음료 업종은 저평가액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호재는 판매 단가 인상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다가 정말 이제 누가 슬그머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나오거나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같이 따라서 막 올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식음료 업종이 앞으로 주가가 크게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물가 인상하고 직접적 연관되기 때문에 지금 CJ 제일제당 당분간 당장은 올릴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느긋하게 좀 당장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이런 부분들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 기억하시면서 또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을 생각하실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CJ 제일제당 우가 향후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